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달라져. 보통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냥 계산해서 여기 잘 소거해가지고 A 구하고 B 구하고 그냥 B의 3배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긴 해. 그럼 일단 그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 경우에는 누구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 먼저? B 소거가 편하겠지? 이건 숫자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두 수를 어떻게 해? 가와 나를 그냥 더하면 돼. 가하고 나를 더해라. 그러면은 답변이 3A가 될 거고, 자, 우변 계산할 때도, 자, 같은 개수끼리, 그치? 필요한 거를 개수만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 3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6y제곱이니까, A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다시 이제, 자, 이 A를 어디다 대입해서 B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가를 이용할래, 나를 이용할래? 가가 좀 더 간단하겠지. 그러니까 숫자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 머릿속에 떠오르야 될 식은 그냥 얘를 통째로 그냥 C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건데, 이걸 통째로 C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B를 구할 거니까 B를 이항하고 C를 이항하면은 B가 A 빼기 C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A를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B를 구할 때 이 A에서 저기 써있는 식을 통째로 빼라 이거야. 그러면 X제곱끼리 빼니까 사라질 거고, XY에서 2XY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XY가 될 거고, 2Y제곱에서 마이너스 Y제곱 뺄 거니까 3Y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안 되면 적어 놓긴 해야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내가 얘를 갖다가 개수끼리 한 방에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풀란 이야기가 아니야. 필요하면 적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이런 것들 표시하는 거잖아. 내가 이 A라는 식에서 저 통째로 뺄 거야. 그럼 필요하면 여기다 뭐도 해야 돼. 필요하면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제곱 한 다음에 통째로 자 빼봐 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최종 목적은 얘 없이 암산이 되게 만드는 거. 이거다. 별거 아니잖아. 그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누구한테는 별거일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3B 구해서 더하면 나오는 거지. 근데 객관식이니까 꼭 다 구하진 않아도 돼. 객관식이니까. 모든 항에서는 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저기 보고 나서 모양이 여기서 상수항이 지금 y제곱항이 9, 11, 마이너스 7, 9, 11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만 뭐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3배에서 더하면은 2 더하기 9니까 11이 나오겠네? 그럼 2번, 5번 중에 하나.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자, 일단 이거 하나와 이 방법 하나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지금부터 풀 방법이 유리하진 않아. 근데 어떤 문제는 유리한 경우도 있어. 뭐냐? 그냥 여기 둘을 적절하게 계산을 하잖아. 적절하게 계산을 했을 때 한 방에 A 더하기 3B가 하나 나와버리는 거야. 한 방에. 만약에 그럼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A 빼기 2B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A 더하기 3B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자 A 빼기 2B는 하고 물어봤어. 그럼 어때? 어떻게 쉽게? 나에서 가를 빼면 나와 그냥.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딱 보고 나서 그냥 바로 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A 구해야지 B 구해야지 혹은 뭐 B부터 구하고 A 구해야지 그 다음 덧셈 해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부터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얘를 적절한 수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부터 보라고. 그게 되는 문제는 빨리 하고 안 되는 문제는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숫자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떤 방법이냐? 여기다 통째로 뭔가 이렇게
P배 했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은 통째로 Q배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 좌변이 일단 좌변에 PA가 있겠지? 밑에서는 EQA가 있겠지? 그래서 A 동류항끼리만 계산해주면 P 더하기 EQ의 A가 나오는 거야. 여기 PA, EQA 더한다는 얘기지. P랑 EQ랑 더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마이너스 P 더하기 Q란 말이야.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B의 개수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A 개수가 1이고 B 개수가 3인 걸 원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자 얘가 다시 정리해서 자 P 더하기 EQ가 1이고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3이 되는 이러한 PQ를 찾으면 내가 그냥 한 방에 자 여기에다 몇 배 하고 여기다 몇 배 해서 뭐 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계산하면은 바로 한 방에 A 더하기 3배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얘는 이제 숫자가 어울리잖아. 이게 실제로 분수 나오거든? 근데 굳이 이 얘기 왜 하냐? 어떤 숫자는 얘가 깔끔하게 보이니까. 또, 나중에 가서 행렬에서 이거 활용해서 무언가 하는 문제들이 또 있어. 행렬에서. 숫자를 내가 잘 끼워 맞춰야만 뭐가 보이는 문제들도 있다고. 특히 행렬에서. 지금은 얘가 노가다 같지? 행렬에서는 이걸 하는 게 노가다 덜하는 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또 연산을 그냥 하면 되는데, 연산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5번을 볼까? 자, 어떤 개수를 물어봤지? 지금 전개식에서 X개수를 물어봤지? 그럼 생각해봐. 자, 이 3X제곱에다가 뭘 곱해서 X 만들 수 있어? 3X제곱에다가 뭘 곱해서 X 만들 수 있어? 뭐가 있다고? 3? X제곱에다가, 자, 봐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 봐봐. 뭐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해봐. 세제곱을 할 거야. 내가 여기서 X 개수를 구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아니면 그냥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X 개수 구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야. 상황 자체가. 맞지?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해놓고 여기 세제곱에서 내가 X 개수 구하고 싶다. 뭔가 간단한 상황들 예를 들어 생각해보라고. 자, 가장 적절한 예를 빨리 찾으면 좋은데 안 되면 이것저것 해보면 되거든? 자, 이렇게 맞다고 치자. 자, 여기서 생각해봐. X 개수 어떻게 나와? 자, X제곱 뭔가 봐봐. 둘 중에 하나 고른 거 3번이라고 했지. 근데 X제곱하고 누굴 곱해도 1차는 안 나오지 않나? 그치?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있지. 얘 한 번에 얘 두 번 고르면 나오지. 그럼 여기서는 얘를 골랐을 때는 무슨 수 써도 X는 안 나오는 거지. 1차는 안 나오는 거지. 얘를 고르면. 그러니까 얘들은 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저 뒤에 이게 항의중 101개가 있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냐? 그냥 자, 1 더하기 2x의 세제곱에서의 x개수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지. 자, 그러면 전개식 그냥 공식이어서 해도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그냥 x개수만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럼 그 개수만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개수만 너희가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 개수만. 어떻게? 아까 전개식 원리가 뭐였어? 1차항 나오려면은 1차항 하나에 상수항이 2번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세제곱에 똑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하나에 얘 2번 고르는데 상수항 2번 고르는 경우수 몇 개였어 아까? 자, 머릿속에다가 아까 식 모양을 띄워봐. 자꾸 머릿속에다 이걸 띄우는 거야.
여기서 숫자 2개 고르는 경우 수가 A, B, B, C, C, A 3개 아니었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차피 숫자가 봐봐 다 이제 1, 1, 1이니까 다 2개 곱한 게 다 1은 나오겠지. 근데 어쨌든 그 1이 1, 1, 1 세 번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오고 문자 한 번 고르는 거는 이렇게 EX를 고르게 되는 거고 숫자 2번 고르는 게 1, 2번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상황이. 무작정 전개를 그냥 다 하지 말고 경우의 수 3가지에 문자 한 번, 숫자 2번을 정리해주면은 결국 여기서 개수가 6이 나온다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냥 전개도 돼.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했다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냥 전개 다 한 다음에 공식사 전개 다 한 다음에 그냥 눈을 읽어도 되지. 근데 궁극적으로 너희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 뽑아낼 수 있게끔 트레이닝 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에 미래가 없다는 거지. 당장 이렇게가 안 돼서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는데 나는 이 계산이 안 돼갖고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거는 하나하나 해보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어차피 우리 좀 이따가 단계별로 문제도 풀 거거든? 그때 연습할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다시 그때 또 하나 나와가지고 물어보고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 해보고 하면 되는 거야. 이 교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이 교재를 풀어내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교재 너희 부모님들이 따로 항의만 하시지 않는다면 교재에서 좀 못 보낸 문제 몇 개 있다고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사실 학원이 교재를 막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교재가 안 끝나고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가끔 계시기 때문에 교재를 끝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너희가 제대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트레이닝만 제대로 하면은 교재 끝내는 게 뭐 대수겠어? 그리고 너희가 실력을 쌓아나가기 위한 트레이닝은 오늘부터 할 거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뒤에 이제 문제 레벨별로 쭉 줘가지고 통과 못하면 또 풀고 할 거야. 단계별로 갈 거야.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문제들을 갖다 반복해서 풀어서 일단 그거부터 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량들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게 만들 거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9번 보자. 자, 이제 곱셈 공식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과정인 건데 자, 봐봐. 일단 합을 주고 세제곱합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지? 여기서 무슨 공식이 필요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아까 했었던 합의 세제곱이 세제곱의 합 더하기 3배의 곱과 합이 나오던 그 식 있잖아? 이거를 말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고 식을 바로 쓰는 거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식을 써야 돼. 무슨 식을 써야 돼? 필요하다면은 이거 갖다가 이제 x, y의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시험에 가서 가장 하면 좋겠다 싶은 거는 자, 합의 세제곱 바로 이렇게 합의 세제곱은 세제곱의 합 더하기 3배의 곱과 합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바로 안 나올 것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합의 세제곱은 세제곱의 합 더하기 3배의 곱과 합을 한번 써주고 읽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변형된 공식을 꼭 다 몰라도 돼. 여기서 바로 XY를 구하는 공식을 쓴다? 안 그래도 돼. 왜? 이제는 2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지? 그래서 2항에서 얘 2항은 마이너스 3이고 3 나누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X, Y가 마이너스 1이다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식 형태는 기억해놓고 한 단계 더 빨리 넘어와서 바로 한 번에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식 써놓고 계산만 하면 끝난다고 그냥.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4제곱의 합.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저 4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 4제곱의 합은 뭐라고?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누군가 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y제곱을 하나로 본다면 그것의 제곱의 합의 상황이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뭘 알아야 된다? 자, 봐봐. 다시. 이 곱셈 공식에서 기본적인 제곱 공식을 생각하면 다시 뭘 생각하면 돼? 다시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 더하기 2배의 곱이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수가 얘가 그냥 x랑 y가 아니라 각각 x제곱, y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이 4제곱의 합이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2배의 곱인데 x제곱과 y제곱의 곱이니까 이걸 한 번에 우리가 x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야. 그래서 색깔 있는 것들은 머릿속으로 내가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개념들 그걸 바탕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물론 얘도 또 건너뛰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아. 근데 안 된다 한들 적어놓고 나서 풀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안 적고 그냥 훅 풀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외워서 하는 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적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만이 만들어줄 수 있어. 안타까운 얘기지만 반복을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 근데 누군가가 반복하지 않고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높은 확률로 사기꾼이거나 자, 그렇잖아. 안 되는 거 된다고 하는데 높은 확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다. 나는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높은 확률로 자기 옛날 어렸을 때 겨우 못해서 그래. 아니면 아주 극소수로 진짜 천재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 아주 극소수로. 엄청난 그 슈퍼스타 출신 감독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니네 왜 못해? 이러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얘가 반복을 하지만 반복을 안 하려는 걸 생각하면서 반복해야 돼. 내가 이거 한번 넘어올 수 있게 하면 연습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 써. 그 다음에 자꾸 내가 이미 계산해놓은 걸 바탕으로 얘를 건너뛰고 계산한 걸 바탕으로 연습한다는 얘기지. 반복을. 그러다 보면 된다. 니네가 보기에 내가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바쁘게 금방금방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어렸을 때 대놓고 그 연습들 정말 되게 많이 했었어. 진짜 많이 했었어. 아마 니네 그렇게 시키면 다 질려서 다 그만둘걸?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한 달에 못 버티고 그만둘걸? 아무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얘를 구하는 과정도 어때? 여기서 나오는 거지? 같은 구조로 두 가지를 갖다 똑같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은? 자, 합의 제곱, 그치?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 더하기 곱 2배는 거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의 합이 얼마야 그럼? 3인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다시 이제 얘를 구했으니까 얘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3이잖아? 다시 여기는 3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은 얘는 내가 이거 왜 x라고 써놨냐? 얘는 내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배의 곱의 제곱인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제곱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9 빼기 2니까 7이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요런 거 하나만 팁을 줄게. 이거는 풀 건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하나의 팁을 주면은 곱셈 공식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뭔가 합, 곱, 제곱의 합,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쪽 부호만 뭔가 두 개의 항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에 한쪽에 보면 반대인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더해도 간단하고 빼도 간단하고 곱해도 간단하니까 해봐. 그냥 더한 게 뭔지 써보고 뺀 게 뭔지 써보고 곱한 게 뭔지 써보고 그러면 그 간단해진 다음에 아 내가 뭔가를 해보면 되겠다가 그 다음에 보일 거거든. 그냥 내가 얘를 풀 거면 지금 나는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참고로 얘는 너희가 공식 자체를 이렇게 그냥 딱 보고 뭐야 세제곱의 합 자체가 공식이 있었는데 이럴 수 있지만 봐봐. 이것도 한 덩어리와 덩어리 보면은 이것도 이대로 합과 차지? 합차의 곱이니까 그냥 또 제곱의 차를 쓰면 되는 거거든. x6제곱 빼기 a6제곱 빼기 b6제곱. 그러면 이제 그 6제곱 빼기 6제곱을 여기서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a 6제곱 빼기 b 6제곱이면 사실은 뭐야? 얘는 사실은 뭐야? 말이 6제곱이지 우리한테 주어진 게 제곱이니까 어때? 얘는 사실은 세제곱의 차 개념 아닌가? 그렇게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봐라.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한쪽 부호가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냥 대충 순서에 켤레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켤레가 나와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합과 차와 곱이 다 계산하기 편하다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13번. 다 지웠는데 이거. 이거 방금 전 9번이랑 숫자 똑같은 거지. 그치? 그 숫자 똑같지? 그래서 4제곱의 합이 아까 얼마였지? 7인가? 이거랑 곱이 마이너스까지 이제 갖고 있다고 치자. 아니다. 다른가? 근데 아까 이거 x제곱, y제곱 더한 것 3 나오지 않았었냐? 아까? 9번 할 때? 맞지?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긴 해. 그러면은 9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구해야 될 이 세제곱의 합은 원래 9번이 주어졌으니까 얘도 이제 구해놓고 말 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 구해오는 과정이 있겠지. 근데 이거 굳이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앞에서 비슷한 과정을 한번 했으니까 안 하는 건데 얘도 지금 그냥 막 지나간 이유는 여기 한 가지 풀어주고 다른 거 하나 또 얘기해 주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7제곱 만들 건데 4제곱, 4제곱 왜 따졌냐? 왜냐면은 3개짜리랑 4개짜리가 있으면 자 이렇게 전개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개해서 뭐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7제곱 7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여기 뭐야? 이쪽과 이쪽 하면 어떻게 돼? 보통 이런 거 할 때 하나하나 쓰지 말고 가능하면은 인수분해서 써주는 게 좋아. 딱 보고. 봐봐. 4개, 3개, 3개, 4개잖아. 그럼 공통으로 3개씩은 들어있잖아. 공통으로 3개씩은 들어있으니까 3개씩 쓰고 남는 거 1개씩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내가 이거 2개를 구해놨으니까 7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 어차피 곱을 세제곱 하면 되고 합만 구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라고. 이게 한 가지. 이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은 다른 풀이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 7제곱 같은 거 안 내야 돼. 낼 거면 아까 4제곱 나왔었잖아. 4제곱 나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6제곱 나왔잖아. 그래 그 정도에서 끝났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비대칭인 거 거듭제곱 한 방에 안 되는 거 보고 싶으면은 5제곱 정도만 내면 돼. 근데 굳이 7제곱을 내고 9제곱을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시험 가가지고 계산 이거 복잡하게 하다가 계산 실수해서 틀려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보자면은 우리 원래는 뒤에 가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나눗셈에서 식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뒤에 가면 또 할 건데 이제 예를 들어 2차식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게 0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러한 x가 있다고 치자. 그때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 값은 얼마인지 구하시 이런 거 있잖아. 뭘 주고 이런 거 구하는 거. 이게 나머지 정리 과정은 이제 못과 나머지 분리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 근데
못과 나머지를 분리해서는 방식도 있지만 이거는 이 자체로 이 상태로 x제곱 양변을 곱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0이라서 그만큼 덜어내고 풀 수도 있어. 사실은 이렇게 덜어내는 거니까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면 거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좋아. 이 내용 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그렇다 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수들을 아무튼 하나씩 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아예 하나씩 차수를 내리는 방법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정리를 해놓고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야. 어떻게?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을 그냥 fn이라 불러볼게. 뭐 꼭 fn 아니어도 돼. 아무튼 뭔가 그냥 이게 n에 대한 어떤 식인 거야. 그러니까 f1이면 뭐야? x 더하기 y. f0이면 그냥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니면 이제 뭐야? f2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f3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럼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뭘 구하면 되는 거야? f7을 구하면 되는 거지. 7제곱 더하기 7제곱 만들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만들려면. 자, 먼저 뭘 파악할 거냐? 합 써 있지? y 하나 y. 합 써 있고, 그러면 일단은 곱도 구할 거야. 그러면은 곱을 구할 건데 곱셈공식에서 뭘 확인해야 되지? 그러면은 합의 제곱이 제곱의 합 더하기 곱의 2배라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1의 제곱이 3 더하기 2배 xy 이러면 되는 거잖아. 제곱의 합이 3이니까.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아까랑 또 숫자 똑같은 거네, 이거. 돌려받기네. 자, 그럼 우리는 이걸로 무슨 생각할 수 있냐? 자, 2차 방정식 생각해봐. 그냥 xy가 만약에 xy 때문에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바꿔도 돼, 그냥. 자, a 더하기 b는 1이고, a, b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a의 n제곱, b의 n제곱을 그냥 내가 fn이라 부르겠다. 이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기서도 a 7제곱, b 7제곱 구하겠다 바꾸면 되는 거잖아. 헷갈리면? 글자 때문에 헷갈리면? 그러면 자, 봐봐. 이게 합과 곱을 하니까 어때? 이걸로 뭘 세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을 세울 수 있지 않나? 무슨 말인지 이거?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2차 방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서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a를 이게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의 두 근이 x는 a x는 b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고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두 개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끼리 더하면은 뭐야? 그게 f2지? 이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의 f1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는 그냥 쓸게. 이런 식이거든. 그럼 실제로 여기 우리가 이거 얘 합이 1이고 제곱의 합이 3이니까 3 넣고 1 넣으면 되냐 확인 한번 해봐라 이거야. 되지?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무슨 짓 할 수 있냐? 하나씩 더 곱해볼까? A 곱해봐. 그러니까 A 곱하고 B 곱해봐.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뭐야?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B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도 0이 되고 이렇게 더할 건데 그러면 여기가 F3 빼기 F2 빼기 F1이 0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F1이 아까 1이었고 F2가 3이었으니까 그럼 F3이 4라는 이야기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4라는 이야기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 아까랑 숫자 똑같으니까 아까 위에 문제 보면 이거 맞지? 또 하나 확인해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곱하면 어떻게 돼?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하나 더, 여기다 하나 더 곱하면은. 이 식 자체가 F4 빼기 F3 빼기 F2가 0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여긴 칸이 부족하네.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방금 지금 구한 게. 얘는 4고, 얘는 3이잖아. 그럼 얘가 7인데, 아까도 앞에 9번인가 그랬던 문제 봐봐. 내주고야 구한 게 답이 얼마였어, 그거? 7이었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가면 5, 한 칸 더 가면 6, 한 칸 더 가면 7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냥 합법 곱만 가지고 2차 방식 둥을 세운 다음에 그냥 이거 단계별로 그냥 이렇게 2차 방식 이거 쓰듯이 그냥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대입하고 그냥 이 숫자 계산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도 복잡한데요? 맞아. 그래서 이 중에 뭘 선택할지는 사실 각자 개인 선택이야. 이렇게 꼭 풀어라? 아니,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그냥 간단히 이런 것도 있다고. 누가 시험 갈 때 뭘 어떻게 외워서 갈 거냐, 결국은 다 그 싸움이야. 그냥. 자기의 선택인 거지. 다만 지금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모양으로 뭔가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대수에서 수열할 때 또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열할 때. 자, 그 다음 보자. 이거는 얘도 대놓고 교과 과정에 필수라고 있는 공식은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대놓고 외우라고 있는 공식이지. 뭘 외우라는 얘기지, 지금 이거? 자, 얘가 뭐가 어떻게 되지, 이거?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왜 그렇게 나와요? 묻는다면은 그냥 내가 여기다 2를 곱할 거야. 근데 2 곱하면 식이 바뀌니까 다시 2분의 1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완전적으로 식 모양을 그냥 하나씩 묶어보면 나오는데 그냥 해봤더니 될 수 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봤더니 나오던데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전개해서 얘가 나온다는 거고 전개해서 얘가 나와? 그럼 다시 얘를 갖다 어떻게 묶으면 이게 나오지? 는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시험에 가서 처음 보는 식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뭐가 얻어 걸려야 돼. 그래서 학교 시험은 누가 잘해오냐의 싸움이야. 학교 교과서 혹은 선생님이 준 프린트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학교 기출문제 이런 거 있지. 거기에 어떤 식과 관련된 것도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 누가 예시적으로 잘 외워놓고 시험을 보러 가냐 이 싸움이라고. 웬만하면 그 자기 학교 시험 준비를 잘해주는 학원 위주로 다니려고 하는, 내신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 맞는 문제들만 주니까 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대치동에 사는 애들, 대치동에서 이제 입시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신용 학원 하나 따로 다녀. 우리 학교 내신 대비 제일 잘해주는 내신용 학원 하나 다니고 내 실력을 진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과외로 하든 아니면 다른 학원 모형가를 다니든 이렇게 해서 가거든. 그래서 학원이 하나가 아니야. 아무튼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 A 빼기 B가 있고 B 빼기 C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C 빼기 A가 필요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보라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 C랑 A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B를 소거하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B를 소거할 거면 어떻게 해? A 빼기 B 빼기 C를 더하면 소거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의 C를 더해서 A 빼기 C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너가 풀라고. 구하는 식이 2분의 1에 뭐야?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그게 뭐야? 마이너스 2 루트 3의 제곱. 1 빼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주면, 얘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 생각해주면 좋지. 뭐냐? 완전 제곱식 두 개잖아. 근데 합과 차잖아. 그러니까는 저희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더하는 상황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가 사라져서 이것만 두 개 남을 거라는 걸 생각해주면 좋은 거지. 네, C-A니까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C 빼기 A든 A 빼기 C든 뭐 큰 상관없다 이거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너희 혹시 자 이렇게 봐도 그냥 다른 데 하지 말고 그냥 한쪽 보면 반대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 실제로. 이렇게 나와도. 좋은 질문이었어. 아무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면 그냥 여기가 9배에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야. 합쳐서. 그 다음에 실제로 봐봐. 그냥 얘만 계산한다고 치자.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특히 루트 껴있거나 i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항상 이거 먼저야. 왜냐면 그래야지 지금 보면서 1제곱에 3이잖아. 그치? 1 더하기 3을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2루트 3이란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지?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분리해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들부터 해서 먼저 암산이든 뭐든 하고 이러면은 그냥 전개하고 때려박는 것보다 너희가 뭔가 적는 게 줄어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암산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정리,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가로셈 하는 연습들을 해보자. 자, 나눗셈 정리가 뭐라고 했냐? 나눗셈 정리가 우리가 원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눗셈을 처음 배우면서 하던 검산식, 그치?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R은 0 이상이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랑 B는 자연수 그거만 돼. 그 다음에 Q는 0 이상, 몫이 0일 수도 있어. 1을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야. 몫은 0일 수도 있어. 초등학생용으로는 몫이 음수인 것도 배제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더 확장하면은 사실은 정수 범위로 이제 문제를 확장할 수는 있지. 얘를. 근데 거기까지는 꼭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 이거를 다항식 범위로 확장할 거야. 이 다항식이 중학교까지 배우던 걸로 따지면은 정수에 대응돼. 분수가 유리식에 대응돼. 다항식이 유리식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꿔줄게. 자, 다항식 fx를 gx로 나누면 몫을 qx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rx라고 부르면 이런 식이 성립하고 이 r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최소 상수항 나와야 되고 분수식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 fx를 어떻게 하겠다? 이 gx 안에 뭐가 들어갔어 지금? 표현이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얘가 나머지겠네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차수가. 무슨 얘기야? 더 나눌 수 있다고. 무슨 말인가 싶을 때는 항상 내가 알고 있던 걸 예로 들어라. 알고 있던 건 뭔데? 이걸로 어떻게 이 상황에 맞춰서 할 거냐? 결국 차수가 더 커지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더 큰 걸 남겨놔봐. 자, 내가 7을 2로 나눌 거야. 그럼 원래 몫이 3이고 나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7을 덜 나눠서 몫을 2개만 땡겨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3을 한 번 더. 2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3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더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2x 세제곱 빼기 5x제곱 빼기 6x 빼기 10을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누면은 몫이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니까 그때 나머지가 rx구나 하란 얘기야. 항상 어떤 이해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밑도 끝이 예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어떤 예를 잘 들어놓고 생각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예를 못 들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듣는 거에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걸 예를 들어보다 보면은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 너희도 예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추측이 되기 시작해. 문제는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자, 해보자 그럼. 이제 이거 해보자. 결론은 뭐라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을 이제 그대로 가로셈으로 나눗셈 형식 써주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봐봐. 몫이 몇 차가 나올까? 얘 3차고 여기 2차잖아. 몇 차 곱해야 될까? 1차. 나머지 몇 차? 얘가 2차잖아. 나머지도 1차일 거야. 여기가 아마 1차일 거고, 그래서 적당하게 1차씩 쓸 수 있을 공간 남겨놓고, 나머지도 1차가 나올 거야. 물론 상수일 수도 있겠지. 상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1차씩 쓸 자리에 두고 나서, 이제 이 상태로 나머지 나눗셈 정리식을 써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이제 가로셈은 문제 풀면 해본다 그랬잖아. 이제 지금 하는 거야. 뭘 보냐? 최고차 함계수를 봐. 2가 나오지? 누구랑 곱해야 돼? 최고차함끼리. 얼마? 2x. 그 다음 2차 함계수 비교할 건데 2차 함은 어떻게 보는 거냐? 멀리 있네. 그래서 갔다 와야지. 자, 2차 함계수는 뭘로 볼 거냐?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전개 하나씩 하잖아. 그걸 좀 거꾸로 보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5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있다 이거야. 얼마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만들 거면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여기 1차항 찾을 거야. 1차항은 뭘로 보면 돼? 1차항은 이게 1차항이고 여기가 1차항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6이 필요한데 4 더하기 3이니까 7이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 만들 거면은 다시 이거 하나 빼야겠네. 이렇게. 마지막 상수항. 여기 상수항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6. 근데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네. 하고 가로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이게 쉽지 않으면 그냥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2 해서 2, 마이너스 2, 4. 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을 하면은 잠깐 나 뭐 이상하다. 아니야, 마이너스 뭐라고? 파란색이? 13이라고? 4, 7. 아, 그러네. 오, 산수를 큰일 날 뻔했어.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뭐야? 마이너스 3 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여기 뭐야? 마이너스 6? 이거 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3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럼 맞지? 그리고 사실, 나머지가 있을 때는, 가로셈이 아주 쏙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그럼 얘는 왜 하냐? 인수분해 때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연습해 두는 거야. 인수분해 때 굉장히 강력해. 그게 다야, 그냥.
아니면 이제 뭐도 할 수 있냐? 막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는 막 1차 따지려면 그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은 상수항만 빨리 비교하나 여기 갖다 미적계수를 박아놔 그냥. 그냥 적정수와 대입해도 돼. 그건 다 선택이지. 어떻게 풀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봐봐. 되게 중요한 거. 여기서 QX가 EX분의 3은 아니야. 왜냐면은 저기 앞에 저기 있었거든. 앞에 원래 얘가 있었거든 얘가. 최종적으로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자 fx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나누면 자 봐봐. 여기 이제 이렇게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같이 곱해주는 게 최종 총 몫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AM 더하기 BM이 있으면은 A 더하기 B의 M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그것처럼 얘가 지금 M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3x 곱 더하기 2x 더하기 5랑 이쪽 2x 더하기 3을 더하면은 3x 제곱에 4x에 더하기 2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13x 빼기 4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몫이 나올 거고 요만큼이 나머지가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2 넣어서 더해라. 라는 이야기지. 자, 최고차항계수와 1인 3차다 항식을 x 빼기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같다고 했거든. 그럼 봐봐. x는 이제 나눗셈 정리식을 써주란 얘기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텐데 몇 차? 1차지. 거기 뭐도 있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도 있지. 그러면 이것까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다가 뭐 더하기 A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일단 비워둬 볼게. 그 다음 나머지가 똑같다 그랬지. 그럼 나머지도 뭐야? X 더하기 얼마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냐? 자, 문제 F2가 3이라는 정보가 있지? 여기 봐봐. F2가 3이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이쪽은 어때? 이미 이 놈은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여기는 0이 되겠지. 여기 중요한 여기 봐야 돼. 자, 대충 알 것 같은 문제라고 막 넘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 봐봐. 여기에만 2를 넣었을 때 3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2 넣었을 때 여기 감사하게 얘를 몰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x 빼기 2라는 인수 때문이지. 여기도 어때? x 빼기 2라는 인수를 만들어주면 3이 나오겠는데? 2를 대입했을 때?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알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잘 봐봐. 여기를 지금 내가 좁게 써서 그러는데 좀 늘려서 써볼게. 자, 봐봐. 왜 이렇게 쓰냐? 문제가 뭐로 하냐면은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온 나머지를 굳이 물어봤거든? 여기 두 개는 있잖아. 여기에 한 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근데 내가 하필 여기도 어떻게 만들었어? x 빼기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지금 세팅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쓸 때 이렇게 써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적어주면 x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 너희 왜 그동안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이 쭉쭉 늘어나는 이런 문제 푼 적 있잖아? 그 사실은 이런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식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대로 얘로 나누면 얘가 전부 다 나머지 몫이 1이고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전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해. 근데 봐봐. 객관식이잖아.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얼마다 지금? 2차항계수가 3이다. 그치? 그 다음 하기 좋은 게 1차항보다 보통 상수항이지? 상수항이 그럼 봐봐. 4번, 5번이니까 최고차항이 3인 게 13이냐 마이너스 13이냐 아니야. 그치? 여기 보면 어때? 여기 보면 양수지? 얘가 숫자가 큰 양수잖아. 아마 플러스겠지.
5번이겠지. 다 계산 안 해봐도. 객관식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보기도 문제의 일부. 보기도. 이거는 한 개만 하자. 이거 한 개. 뒤에 두 개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거 한 개만 하자.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가 덜어지는 그런 문제야. 두 가지로 풀어볼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0이잖아? 근데 여기 식을 다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건 아예 쓰지 말고 보자. 자, 봐봐. 저기 양변에다가 저기 x 4제곱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그냥 x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을 곱해봐. 그러면은 x 4제곱 더하기 3x 밑에다 쓸까? 저기 밑에다가. 자, 봐봐. 이게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양변 x제곱 곱하면은 여기서 이걸 빼. 왜? 0이니까. 얘는 0이잖아. 똑같이 얘는 0이잖아. 0이니까 이걸 빼도 식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렇게 빼서 소거를 해. 그럼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x 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이고 이 한 개가 더 있을 거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4x에 더 있을 거야. 이렇게 또. 그럼 다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x 제곱을 곱해. 아니면은 그냥 x 2x만 곱한 다음에 더해도 되는데 다 빼기로 바꿔볼게 내가. 다 빼기로.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x로 곱해.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해서 또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은 또 0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니까 빼면은 11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11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근데 지금 한 이 과정이 어때? 이 과정이 내가 여기 갖다가 봐봐.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어때?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상황이 여기다가 x제곱을 몫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치? 두 번째 상황이 마이너스 2x 해놓은 거고, 세 번째 상황이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이 나눗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은 결론 얘기하자면은 자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빼기 4x 더하기 13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거 갖다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얼마가 있을 거야. 지금 나눗셈 정리식을 쓴 것처럼 뭐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몫이 얼마든 관계없이 여긴 싹 다 0이 되어버리고 이 나머지만 얼마인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치? 저 지금 그냥 이용해서 그냥 하나씩 없애자고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너희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기억하면 이대로 빨리빨리 나눠서 나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아니지만. 그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돼?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결과 나오는 이 상황도 기억을 하면 좋은데 얘는 앞으로 엄청나게 반복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나중에는 기억을 안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없게 된다. 아 잠깐 얘도 해야겠다. 얘는 패턴이 좀 다르네. 얘는 좀 더 쉬운 게 잘 보면 이렇게 곱했을 때 x제곱 더하기 7x가 나오지? x제곱 더하기 7x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냥 그렇게 대입해서 풀려는 문제야. 지나갈게. 아,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네. 에이, 정말. 얘는 또 패턴이 다르잖아. 자, 보자. 이제 방금 전에 나머지 이야기 했잖아. 자, 활용해보자.
이거 5제곱 할 거야? 세제곱 할 거야? 자, 어떻게 보란 얘기냐?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 일단 이렇게 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이 두 개가 어떤 방정식의 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야? 맞지? 혈례근을 개수가 유리수 개수면은 무리수근은 혈례근을 가질 거니까. 근해 공식 쓰면은 뭐 플러스 만씩 나올 거 아니야? 2차 방식 근해 공식이.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 이게 두 개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6. 곱은. 곱은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뭐야? 9 빼기 7이니까 2.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생각해서 바로 뭘 써야 돼? x제곱, 합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x, 곱이 2니까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얘 또는 얘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물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루트 없는 거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그치?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오케이? x 더하기 3은 루트 7하고, 다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7 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는 0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얘를 이렇게 가는 과정이 뭐였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x를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7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원래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웃긴 게 근해 공식을 매번 유도해서 쓰니? 아니지. 근해 공식 매번 유도해서 쓰는 거 아니고 곱셈 공식 외워서 쓰잖아. 근데 이건 열심히 그걸 거꾸로 하는 걸 갖다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거든? 왜? 연결을 못 지으니까. 근데 간단히 우리가 어차피 근과 계수관계 외워가지고 합이 얼마, 곱이 얼마를 외워서 방정식을 세울 건데 이거 혈례근 성질 이용해가지고 합이 얼마, 곱이 얼마 하는 방정식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못 쓰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내려오면 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쟤를 얘로 나누면은 몫이 얼마, 나머지 얼마 나올 거고 그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다. 얘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오겠네. 지금 답 생긴 거 보니까 1차식이 나오겠어. 그때 다시 나온 x에다가 7 빼기 루트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럴 때 뭐 해라? 이럴 때 자 1, 잘 봐. 4차항 0이야. 4차항에서 0이야.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34 쓰면 안 돼. 4차항 0, 3차항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 1 하고 여기에 이제 1, 6, 2 해가지고 곱하기 1에서 1, 6, 2 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빼가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1을 하니까 싹 사라지네. 감사하게. 그치?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두 개 내려오지? 여긴 0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1이 내려와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빼면은 1, 3. 그래서 x 더하기 3의 답이라고. x 더하기 3. 그리고 루트 7이네. 근데 근해 공식으로 안 하면 아예 못 푸는 거. 이거는 해줘야지. 아무튼 이 2차식 나와야지. 아니면은 그냥 5제곱을 깡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지. 5제곱도 하고, 세제곱도 하고, 제곱도 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2항에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스킬이야. 루트 있는 것도 분리할 때 양변 제곱해 루트를 제거한다. 많이 쓰는 스킬, 계산 정리할 때 쓰는 스킬 중에 하나야. 루트가 있는 어떤 식들을 내가 조작을 해야 될 때, 루트가 아예 이렇게, 루트 없는 쪽, 있는 쪽을 분리해 놓고, 그냥 통째로 제곱해서 뭔가 만든다. 이제 합과 곱을 그거죠. 근거 계산 관계. 그것도 좀 이해해야지. 근거 계산 관계?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2차 방식에서 이제, 그때 써먹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얘를 바로 이렇게 못 찾는다고 해서 이거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걸 연습하면 되지, 먼저. 그 다음에 도형의 활용.
얘가 끝이지. A, C, E, B를 잇는 최단거리 길이를 물어봤다. 뭐 간단하지. 많이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보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요 C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A, C, E, B 가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A, C 길이는 뭐냐? 3루트 3 빼기 A일 거고, 그렇지? B 길이는 3루트 3 빼기 B일 거고, 이제 여기 길이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반지름이라서 얼마야, 얘가? 얘가 지금 이 반지름과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냥 3루트 3이다. 넓이가 11이라고 써놨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구해야 되는 건 다 더할 거니까 3루트 3 책이니까 9루트 3 빼기 A 더하기 B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치? 이게 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7인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여기서 그 다음에 넓이가 11이니까 AB가 11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곱셈공식 A 더하기 찾으면 되겠지.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곱. 그치? 얘가 얼마야? 5 나오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일단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길이의 합인데 음수일 리는 없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를 루트 5라고 써줘야지. 뭐야? 뭐 잘못 눌렀어. 그 다음 다시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거니까 요 자리에 넣어서 풀라고. 9루트 3 빼기 루트 5가 되겠네. 뭐야? 뭐야? 너 이거 빼기로 했지? 그러네. 그럼 얼마냐? 22, 49, 7?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하지? 이걸 빼기로 해놓고 여기서 빼버렸어. 그러면 9루트 3 빼기 7이 되겠지. 되었다. 나머지는 다 풀어오면 됩니다.